안녕하세요. 법장이 TV 법장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었죠. 지역주택조합이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었었는데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입주 예정일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뭐 홍보관이나 홍보대행사, 뭐 관련 팜플렛 등에서 입주 예정일에 대해서 많이들 광고를 하거나 하는데 사실 조금 신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또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사업을 시작 딱 했을 때 중간에 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또 사업계획 승인, 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하는 데까지 착공 이후 시점까지 약 10년 정도가 걸리는데 지역주택조합은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달리 토지를 확보한 사업이 아니라 토지를 확보하면서 하는 주택 사업이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보다는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걸릴 수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5년 또는 10년가량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신탁사와 사업 안정성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시면서 우리 주택 사업은 신탁사에 자금 관리를 위탁하기 때문에 사업이 안정하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꼭 신탁사에 자금 관리를 맡긴다고 해서 사업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는 조금 의문이고 신탁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주택조합이나 기타 큰 주택사업에서 그 자금이 운영되는 걸 조금 투명하게 또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탁사에 자금을 맡기고 또 확보된 토지에 대해서 그 신탁사 명의로 그 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신탁사의 자금이나 확보된 토지를 맡김으로써 이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존 처분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사에서는 조합에 자금 인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금 인출을 언제나 해주기 때문에 꼭 이게 신탁사가 자금 관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이 성공한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에 대해서도 신탁사에 신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예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존 처분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신탁사에 대해서 조합이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등에 대해서 그 채권 가압류나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탁사 에게 자금 또는 토지를 신탁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동호수 지정입니다. 동호수 지정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고 이에 대한 판례도 많은데 지역주택조합 가입하실 때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하게 해주겠다. 로열층이다. 전망이 좋다. 2층을 반드시 해주겠다. 이거는 조금 믿기 어렵고 동호수 지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하실 시점에 대부분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났거나 겨우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났을 때일 거예요. 해당 지역에 몇 동의 아파트가 지어질지, 몇 호실이 지어질지, 방향은 어떨지, 위치는 어떨지, 규모는 어떨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정해지는 게 사업계획 승인 시점이에요.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가 어느 규모로 어느 위치에 어느 방향으로 지어지는 게 정해지고 몇 호실 어느 규모로 정해지기 때문에 조합 설립인가 당시에는 사실 정확히 알 수도 없고 그냥 예정사항에 불과해요. 사업계획 승인이 난 후에도 설계 변경을 통해서 이후에 있던 동이 없어지고 호실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이 난다고 해서도 반드시 동호수가 확정되는 건 아니세요. 따라서 동호수 지정을 미리 했다고 하시더라도 반드시 그 해당 동호수에 갈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동호수 지역 때문에 관련 판례도 많아요. 내가 이 해당 특정 동호수를 분양받기로 가입계약서에 기재했는데 나중에 설계 변경 통해서 없어지거나 하는 경우에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자세히 가입계약서나 기타
그 조합원 가입을 하시면서 써준 서류에 보시면 동호수 지정 뒤에 작게라도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써주시는 각서 같은 데 보면 추후에 뭐 설계 변경 등으로 동호수가 변경돼도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기재된 각서를 보통 많이 쓰세요. 잘 본인도 모르게 조합에서 그냥 쓰라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확인도 안 하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동호수가 내가 원했던 호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 가지고는 조합원 가입 계약이 취소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아셔야 될 게 토지 사유권 확보율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토지 사유권 확보율이죠. 사실 이 해당 내용을 1위로 할까 하다가 조금 고민을 하다가 2위로 했는데,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확보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뭐 몇 %가 필요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 뭐 95%의 토지 확보가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사용권을 확보하고 또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지역주택조합 주택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지역주택조합 광고를 하면서 뭐 100% 토지 매입을 확보했다, 뭐 몇 프로 했다, 뭐 이렇게 광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토지 확보율에 대한 것은 그 주택법상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이 되셨다면 반드시 그 토지 확보율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야 되고, 조합에 가입하기 전이시라면 관련 문서를 꼭 확인하셔서 어느 정도 토지 사용권이 확보가 됐는지, 정말 조합에서 광고한 대로 100%가 매입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토지 확보를 100% 했다고 하면 사업 성공률은 그만큼 높아지겠죠. 하지만 뭐 토지를 100% 사용권을 또는 소유권을 뭐 매입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뭐 사업이 성공한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반드시 뭐 성공한다고 보실 수 없고, 다만 토지 확보율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조합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조합원이신 분들도 반드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바로 안시보장 증서상의 사업 실패 시 금전을 반환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안시보장 증서상 사업 실패 시 금전을 모두 반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만약 실패하면 나는 돈을 다 돌려받을 것이다, 내가 지급했던 계약금, 뭐 업무 대행비, 뭐 분담금 모두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이 실패하면 왜 실패를 했을까요? 지역주택조합이 그건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을 다 소진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받았지만 이걸로 토지를 확보할 수 없고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업이 실패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조합원들이 낸 부담금을 못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정말 이 안심보장증서는 안심만 시켜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따라서 이 안심보장증서상 사업 실패 시 금전 반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믿기가 사실 어려워요. 따라서 안심보장증서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다른 뭐 동호수 지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추가 분담금이 없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는지 안심보장증서상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은 안심보장증서 내용은 추후에 그 조합에 탈퇴하고자 할 때도 어떤 내용이 써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보장증서상 어떤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상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반드시 아셔야 될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 기타 부동산, 또 법률 상식에 대해서 많은 정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제기TV 법제기였습니다.